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카카오가 AI 연구 개발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의 초거대 AI 코어 GPT와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 사업을 흡수합니다.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 역량과 카카오가 보유한 서비스 강점을 결합해 서비스를 신속하게 선보이기 위해서인데요. 카카오 브레인은 헬스케어 위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카카오는 복합 문화시설, 서울 아레나 건설 자금 조달 방법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밸류업 자율공시 시행 시기를 이달로 대폭 앞당기면서 상장사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 공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알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밸류업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핵심이 되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공개가 됐죠. 줄곧 유인책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수혜주들 힘을 내지 못했는데 다만 장시간에 거쳐 추진해야 되는 과제이니만큼 앞으로도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이내 좀 하락 마감을 하는 하루가 나타났습니다. FOMC에서는 6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단행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또 관련 수혜주들은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또 휴장을 더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방향성 잡기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돌파구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오를 듯 말 듯 좀 애가 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강사님께서는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5월 첫 스타트인데 아쉽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하락 마감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FOMC 결과 같은 경우에는 6차례 동결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방송상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결과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끝나고 나서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양비론을 좀 들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도 아니고 금리 인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매파적으로 갈지 비둘기적으로 갈지 그것만 좀 지켜봤는데 금리 인상의 느낌도 없었고요. 금리 인하의 좀 느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추후에 성장, 고용, 물가가 있는데 고용의 열기는 당연히 좀 식어야겠고요. 성장세도 좀 둔화되면서 아울러 물가도 좀 잡히는 흐름이 지표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금리 인하를 할 환경이 조성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좀 빠졌는데 PBR 관련주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급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저 PBR 관련주로 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왔다가 실망 매물로 인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이슈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이슈이죠. 4월 달에도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러나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현대차, 기아를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가능해진 구간이다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증시에서 제가 PBR 관련주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지지 라인 잘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신다면 전고점 라인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금융지주사 있잖아요. 금융지주사 지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그려질 겁니다.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 PBR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정말로 뒷받침 되어줄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정말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데 그런 저희를 위해서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동안은 제가 기법들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잘 풀려면요, 관련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법 말고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차트 분석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 분석과 관련한 강의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또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은 2%대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금호타이어가 11%대, 제일전기공업은 14%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부터 살펴볼 텐데 중국의 이 노동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우리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까지도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서는 2%대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를 살펴볼 텐데 타이어 종목들의 깜짝 실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증권가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도 근본적인 실적주로 꼽히고 있는 타이어 종목의 주가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1분기 상승세를 2분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이 같은 분석들의 힘을 받으면서 금호타이어도 힘을 받았고요. 실제로 1분기 실적 역시나 크게 개선세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11%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RFHIC 오늘 장중의 고점을 계속해서 좀 확대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LIG 넥스원과 18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힘을 받으면서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또한 당장의 실적은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AI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 5G 수요에 대한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아쉽게도 장중에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유리기판 관련한 테마인데요. 관련주로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삼성전기와 유리기판 상용화와 관련 이 기술 협약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 넘는 거의 7%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 오늘장 52주 신고가도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동차 배전계통 부품사 자베스 코리아전자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덩달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가운데에서 네. 저희가 어떤 종목 먼저 짚어볼까요? 금호타이어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 금호타이어. 왜죠? 자, 금호타이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 3사 실적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분석해 봤는데 일봉 차트상으로 추세 상승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금호타이어 말씀드리고 싶어서 핫스탁5 가져왔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추세 상승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자, 파동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기술적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박스권 구간이었는데 이 박스권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박스권의 어디죠? 저항 라인이죠. 박스권의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온다면 주가가 추세 상승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줄곧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시간을 돌려서 2023년 11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이때도 주가가 5,800원, 그러니까 5,000원 부근에서 움직일 때도 이미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대 소화했을 텐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 넘겨보자고요. 눌리고 다시 전고 라인 돌파하고 자, 이때 보시면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죠. 기간이 언제냐면 2024년 1월 25일입니다. 이 기준봉을 보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더 올라가죠.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자, 박스권의 저항 라인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추세 상승한다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좀 확인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실적 좋고 모멘텀 좋고 차트 좋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가격은 7,000원 이하입니다. 내일 섣부르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7,000원 이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적인 목표가까지도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오늘 이 분석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이어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어서는 캠트로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선택하는 순서가 또 중요도 순일까요? 아니요, 그냥 생각 없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는 좀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캠트로닉스는 일단 삼성전기 관련해서 재료가 좀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한 재료입니다. HB 테크놀로지라든지 필옵틱스 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캠트로닉스가 저는 대장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하스닥5로 가져왔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1파 이후에 눌리고 있고 다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윗꼬리이기 때문에 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가서 생기는 윗꼬리가 아니다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지금 좀 고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길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구간까지 빠져야 되냐면 이평선 수렴 구간이 26,000원으로 보이네요. 26,000원 이하에 담으시고 손절 라인은 24,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최종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32,1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당장 쫓아가는 게 아니라 25,000원 이하까지 좀 내려온다 싶으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일전기공업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K전력 관련해서 호황기 있기 때문에 관련주 순환매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등등 변압기 관련주도 있고요. 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관련주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가벼워야 주가가 좀 가볍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전기공업이 지금 좀 공략하기 좋아 보이고요. 시가총액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전일 기준으로 1,825억입니다. 이 종목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11선 라인이 제가 좀 파란색 선으로 좀 칠해놨는데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가고 있죠. 그래서 흐름이 좀 단조롭습니다. 단조롭다는 게 상한가 이후에 조정, 5거래일 정도 조정 맞고요.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죠. 상한가 이후에 5거래일 조정받고 그다음에 지금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조정받을 시기인데
자, 제가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에 보면은 약보합세 마감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물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말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유 기간은 1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에서 10일 잡으시면 되고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11선을 이용한 추세 매매 기법 다들 잘 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라인이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7,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17,000원 이하에 담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23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가격적인 전략도 짚어주셨으니까요. 말씀해주신 하단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전고점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사님, 다음은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다음은 RFHI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장하게 한번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통신 관련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몰린 건 아니고요. 방산 관련해서 LIG 넥스원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개별 이슈도 좀 올랐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료 나쁘지 않고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잡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구간인데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다양한 기법 일부에서 소개드렸지만 121선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121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혹은 약하게 돌파했을 때 막혔다 이거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지금은 강하게 돌파한 걸까요? 약하게 돌파한 걸까요? 강하게 돌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121선 몸통 절반 부분은 이미 관통했고 거래 대금이 실렸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전략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 제가 가격 전략 세워드릴 건데 두 번째 전략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21선에 막혔다. 그러면 그날 종가 혹은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하루 정도, 그러니까 1거래 정도 캔들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봤는데 121선 저항 라인 맞고 또 주가가 빠진다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121선 올라타는 캔들이 나왔을 때 그 기준일 종가나 그 다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이 이 두 번째 전략이고요. 첫 번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쓸만한 기법인데 자,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우선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보면 거래 대금 2억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종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종가에 들어가서 매입가 대비 플러스 5%에서 10% 짧게 나오면 되고 지금 방송이 8시다 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거 좀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내일 시가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121선 라인 잡으시면 됩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6,500원입니다. 16,500원 이탈한다면 바로 손절하셔야 되고요. 자르셔야 되고 우리가 목표가는 어떻게 잡느냐. 매입가 대비해서 짧게 5%에서 10% 잡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 중에 종가 매매 기법, 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을 해주시는데 이런 기법들 나는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강사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 이런 기법들도 잘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기법 강의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다음 종목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 화장품 관련주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몰리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기 수출액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추가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개별 이슈도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까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 효과를 좀 가져왔다 보시면 되고 모멘텀 꾸준히 살아있기 때문에 일봉 차트상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추세의 지지 라인 우리가 매수한다면 2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입니다. 아까 제가 박스권의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 추세 상승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호 타이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박스권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박스권 그려보면 이런 라인이 됩니다. 근데 이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들이 대거 출현했죠. 자, 그러면
추세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재료 좋고 모멘텀 좋고 차트 좋으니까 내일 바로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단기 추세선 하나 그어드리자면요. 마찬가지로 11선 타점으로 잡고 좀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지는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15만 5천 원 이하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추세 지지 라인이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추세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15만 5천 원 이하 매수 타점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13만 원. 왜 13만 원일까요? 121선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다 세우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있어서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런 특징주 분석이 너무나도 크게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영석 강사님께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우리 시장이 좀처럼 좀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강의는 좀 쉬우면 안 될까요, 강사님? 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차트 분석법이라고 좀 가져왔는데 제가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나중에 진짜 쉬웠는지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정말 제가 오늘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공식 개념 이런 거 모르고 바로 기출문제를 풀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추세 매매 기법이라든지 돌파 매매, 종가 매매 등등 다양한 기법들을 말씀드려 왔는데 우리가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닌가라는 생각에 차트 분석, 그러니까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분석 방법을 제가 가지고 왔고 몇 가지 툴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한 5가지에서 6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신다면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전문가 못지않게 차트 분석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저에게 딱 15분만 투자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힘차게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툴 개념이죠. 매집봉이라는 개념입니다. 매집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세력들이 남기는 흔적인데 세력들은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슈퍼개미 누구라도 좋습니다. 돈 많으면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 봤을 때 그냥 세력이라 부른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 이렇게 볼게요. 유통 물량이 무엇이죠? 주식이 찍어낼 때 발행 주식 수가 다 다릅니다. 모든 주식들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럼 발행 주식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통 묶여있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자사주라든지 대주주 지분 등등 그 묶여있는 물량을 제외하고 시중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걸 비율로 나타냈을 때 제가 80% 넘어가면은 그 종목 피해라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쨌든 정해진 물량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주가를 올리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집봉이라는 것을 띄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들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캔들. 이게 뭐죠? 분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를 쭉 올리다가 누군가 쭉 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누군가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왜 올렸다가 뺄까요? 자, 여기가 5,000원이에요. 5,000원에 시작해서 6,000원까지 갔습니다. 6,000원까지.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주가가 4,500원 빠졌습니다.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우리가 매물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1년 전에 6,000원에 샀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레버리지도 조금 썼다. 제가 극단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A라는 종목에 한 6,000원에 들어갔어요. 6,000원을 가정해 볼게요. 방송 전문가의 추천, 뭐 지인들의 추천, 아니면 내가 뭐 직접 종목을 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죠. 내가 6,000원에 종목을 매입했는데 7,000원, 8,000원, 10,000원 갈 거라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매입했는데 주가가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5,000원, 4,000원, 6,000원에 샀어요. 주가가 4,000원까지 떨어진다고요. 그 기간이 얼마냐? 2년입니다.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2년 있다가 내 평단가까지 다시 왔어요. 2년 물려있다가 드디어 내 평단가까지 왔어요.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나는 기다릴 거야. 내가 버틴 기간이 얼만데 더 들고 있어서 무조건 수익을 보고 나올 거야. 1번입니다. 2번, 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본전에 나올 거야.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나는 수익 안 봐도 돼. 나는 이제 팔고 나올래. 자, 대부분의 개미들은 2번일 겁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근데 1번 개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량을 안 넘기는 개미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캔들을 만드냐? 매집봉이라는 걸 계속 만드는 겁니다. 자, 주가를 올렸다가 4,500원까지 빼요. 사람 미치는 거죠. 나 분명히 평단가까지 2년 걸려서 왔는데 아니 종가 확인해 보니까 잠시 회의 갔다 오니까 잠시 집안이라고 나니까 주가가 4,500원까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분명 내가 6,000원 팔 기회가 있었는데 종가상으로 팔지 못해서 4,500원까지 다시 빠졌다고요.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자,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럼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캔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캔들로 나온다는 겁니다.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했어요 라는 거 차트를 통해서 이 캔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요거는 심화입니다. 방금까지는 기본이고 요건 심화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캔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확보하고 있구나. 세력들이 이 차트에 있구나. 추후에 그러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될 부분은 거래 대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딱 볼 때 판단 기준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올라가 있는 종목을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주관입니다. 근데 제가 기준 하나 잡아드릴게요. 뭐냐? 거래 대금. 이게 왜 중요하냐?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이 일봉상 얼마가 터져야 되느냐? 자, 500억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요. 덜도 말고 500억만 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추세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뭐 말씀드릴 때 1,000억이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을 배우는 거니까 심화 과정, 기법은 제가 뭐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거고 오늘에 한해서 좀 말씀드리면 최소 500억. 자, 그러면 제가 최소라는 단위를 저기 좀 말씀드려 놨잖아요. 500억, 5천억, 1조 터지면 터질수록 좋은 게 거래 대금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섹터군은 내가 물리더라도 탈출 기회가 분명히 한 번은 와요. 가령 유리기판 섹터 있잖아요. 내가 물렸던 사람들이라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왜죠? 자,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 나 살 거야. 올라가? 나 지금 사야겠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거래 대금이 빵빵 터지는 종목을 선정하고 분석하고 타겟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점 잡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빵빵 터지고 있어요. 그럼 주가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 대금을 보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네요. 거래 대금 빵빵 터질 때 사는 걸 뭐라고 한다? 돌파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대금이 터지는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거래 대금이 안 터져요. 전일 대비해서, 이전 거래 대비해서 이렇게 눌릴 때 들어가는 거죠. 이거 무슨 매매라고 한다? 눌림 매매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법들, 뭐 정형 같은 기법들 다양한 게 많습니다만 한 축, 큰 축은 결국 거래 대금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터질 때 들어가는 거
1분봉 단타 매매, 5분봉 뭐 단타 매매, 뭐 1파 이후 눌림 기법은 거래대금 꺼질 때, 그러니까 거래대금 하나만 보고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말씀드릴 거는 파동과 재료입니다. 자, 우리가 거래대금 받고 뭐 여러 가지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랑 매집봉 받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재료다 이거예요. S급 재료, A급 재료, B급 재료 있는데 S급 재료 뭐죠?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하는 종목 재료. 그다음에 새롭게 나온 재료. 자, 여러분들 로봇이요. 로봇 공장에서 로봇이 로봇을 만든대요. 신선하지 않습니까? 챗 GPT AI라는 게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실 거예요. 최신형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랑 이제 통화가 자유롭습니다. 언어 장벽이 없어졌어요. 실시간으로 온 디바이스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통역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기기 안에 탑재되어 있는 AI가요. 신선하죠? 이거 이전에 있었던 이슈인가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이 올 걸 생각했나요? 자, 신선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초전도체. 엄청 신선한 재료. 이게 뭐지? 난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재료가 나오면 S급 재료 3자 파동이니까 1파 이후에 눌림, 2파 이후에 눌림 어느 구간에서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재료가 A급 재료인데 요거는 한때 신선했던 재료. 지금은 아닌데 한때 신선했던 재료를 우리가 A급 재료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주항공. 아니 신기하잖아요. 한국판 나사래요. 우주항공처 개청을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나왔던 이슈입니다. 우주항공처 개청 이슈는 저도 알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는 S급 재료가 아니라 A급 재료로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B급 재료는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재료는 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소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B급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재료는 S급, A급이다. 요거는 신선한 재료, 신선했던 재료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신용 비율인데 간단합니다. 뭐 정의 이거는 필요 없고요. 2%에서 6%만 보시면 됩니다. 토론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용 비율이 높으면 왜 안 좋죠? 주가가 떨어질 때 담보 비율 이슈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고율을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얼마? 2%에서 6%. 자, 그러면 너무 없으면 그것도 안 좋아요. 가령 뭐 1%, 0. 몇 %.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써서 매수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종목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왜 레버리지를 써서 매수해야 돼?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선 별로입니다. 그래서 2%에서 6%까지는 용인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5%다 해서 너무 높다. 이 종목 팔아야겠다. 안 사야겠다. 라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거는 제가 수년간 데이터를 축적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캔들입니다. 지금까지 매집봉, 거래대금, 재료, 신용비율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캔들인데 고가권에서 나온 유성형 캔들, 이런 캔들, 자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드려야죠. 요거는 빨간색이니까 혹시나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요 고가권에서 나오면 무조건 팔고 나가셔야 돼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고 나가셔야 되고 바닥권에서 나온 유성형 캔들을 요게 매집형 캔들로 보기 때문에 요게 위에서 나왔냐, 아래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요거 신용 비율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2%에서 6% 적정 기준이었고 앞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매집봉이 있습니다. 매집봉이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캔들 하나 띄워놨다 이거죠. 매집봉 유무 확인했고 신용 비율 확인했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1조 가까이 터졌네요. 1.2조. 거래대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였죠? 파동과 재료.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선한 재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캔들 뭐죠? 아까 제가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온다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빠지죠. 정말 쉽습니다. 자, 거래 대금, 파동과 재료, 신용 비율, 매집봉, 유성형 캔들입니다. 캔들. 5가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신다면 충분히 차트 분석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것만으로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경동인베스트 볼게요. 조광건 관련 이슈 새로운 거죠. 태백시 관련해서 조광건 이슈, 자회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3차 파동 나올 만한 이슈입니다. 1, 2, 3. 근데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 나오면 빠지죠. 그리고 신용 비율 적정 수준이었고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우리가 차트 분석 잘 할 수 있다고요. 어려운 용어를 조금 쓰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하신다면 전문가 못지않게 차트 분석하실 수 있어요. 자, 2가지만 좀 더 볼게요. 2 종목만 보시면 갤럭시 하모니터리는 A급 재료입니다. STO 관련해서 A급 재료이기 때문에 A급은 2차 파동, 1, 눌림, 2. 거래 대금 꾸준히 들어오죠. 신용 비율 나쁘지 않죠. 앞에 매집봉 보입니다. 캔들상으로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동제약 보시면 거래 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당시에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랑 공동 개발하고 있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멘텀 살아있으면서 3차 파동 나왔습니다. 1, 눌림, 2, 눌림, 3이죠.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유해도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거래 대금 들어오고 파동과 재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고가권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이 5가지 개념만 우리가 알면 숙지한다면 주식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동제약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강의 내용 좀 정리해 볼 건데 어려운 용어를 좀 많이 썼습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결국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파동과 재료 S급, A급, B급 나눠드렸습니다. 신용 비율 적정 수준은 2%에서 6%라는 말씀 드렸고 우리가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조심하자. 바닥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매집형 캔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추세 상승할 수 있음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목요일 매주 나오고 있으니까 월요일, 목요일 꼭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많은 기법들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할 때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오늘 이 강의 내용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충분히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반복해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같은 강의들을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1타 주식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선 궁금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단기 매매를 잘한다 하지만 휴장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률이 크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은 LS 에코에너지도 궁금하고요. 풍산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종목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풍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부분 실적 기대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2가지 격포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풍산을 4월 11일에 방송 공략주로 좀 가져왔고요. 기준일 최고가 기준으로 좀 보면은 24.58% 수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릴 건데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에 좀 간단하게 보자면 0.96%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절반 익절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분할 익절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나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 중에 지금 내가 물량을 다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가의 절반 정도 익절을 하시고요. 지금 내가 만약에 절반 정도밖에 안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좀 세워드릴 건데 지금 11선을 이탈하지 않죠. 11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홀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11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65,000원입니다. 65,000원. 정말 중요한 선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5,000원이라는 가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 추이를 좀 봤을 때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절반 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들고 있으세요. 지금 72,700원 종가 기준으로 72,700원인데 계속해서 들고 있으시고 65,000원 이탈하면 그때 정리하시면 되죠. 4월 11일이면 이때잖아요. 4월 11일이면 이때이기 때문에 65,000원 이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입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본전 구간에서 익절할 수 있기 때문에 65,000원 이탈하신다면 그때 그냥 전량 다 잘라주시고요. 내가 65,000원 이탈하지 않고 지지라인 형성함과 동시에 파동을 그리면서 가령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세울 수 있는데 75,000원이 아니라 저는 8만 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또 아울러 LS 에코 에너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4월 29일입니다. 자, 4월 29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거 급등주 개념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이 거래일 만에 지금 고가 기준으로 19.86%, 약 20% 고가 기준으로 나고 있고요. 시간에 보시면 지금 많이 상승은 안 했습니다. 37억 들어왔고 이 정도면은 내일 시가를 좀 예측하기는 힘들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격적으로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면 일단 내일 32,0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약 20% 수익 구간은 아닐지언정 한 10%에서 15% 구간은 되기 때문에 일단 32,0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응 전략도 하나 말씀드리면 27,150원입니다.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상한가 쳤을 때 기준봉이 종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목표가 36,000원 잡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전략을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본느입니다. 미국에서의 화장품 수출 확대에 따른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본느인데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좀 주가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시작인 건라고 보고 계신 건지 본느를 좀 선택해 주신 이유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본론 좀 말씀드릴 건데요. 화장품 관련해서 모멘텀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1분기 수출 너무 좋고요. 추가적으로 그룹 관련 개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공략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오늘 많이 상승했습니다. 장대양봉 띄웠고 등락상으로 15% 가까이 상승했는데 대응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본느를 말씀드릴 건데 차트가 보면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것은 차익 물량을 받아냈는데 거세게 좀 왔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본느 얘기하다가 다른 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혹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 섹터에 어떤 종목이 있죠? HB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JNTC, 필옵틱스 등등이 있죠. 화장품 섹터에 어떤 종목이 있죠?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제조, 한국콜마,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공략을 보는데 주가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자, LG생활건강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바닥 구간이죠. 그다음 아모레퍼시픽. 매물대 있습니다. 매물대 있어요, 앞에. 물린 사람 있다는 것이죠. 아직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는 아닙니다. 그다음 한국화장품 좀 보겠습니다. 한국화장품 보면은 네, 매물대 역시나 있죠. 역시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물대가 좀 없는 소화한 종목이 있는데 그게 토니모리고 그다음이 본느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본느도 그렇고 토니모리도 그렇고 같은 화장품 관련주고 한데 본느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 자, 보시면 토니모리도 당연히 너무나 좋은 기업입니다.
토니모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데 본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종가상으로 확인했을 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장중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장중에는 제가 종가상으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음을 확인했고 기준봉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추후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 투자자가 한 달 기준으로 36억, 큰 액수는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팔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괜찮고 매물대 소화했고 기준봉에 거래 대금 들어왔고 유통비율 60% 미만, 시가총액 1,205억, 전일 기준입니다. 너무나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강의했던 내용 제가 좀 복습해보면 매집봉 있죠. 매집봉. 다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대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결국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일부러 대금을 실어가며 자기적으로 만드는 캔들이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럼 이게 있다는 것은 곧 뭐였죠?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고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곧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추세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집봉 한번 확인했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추세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격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인데 시간에 보시면 5% 가까이 하락했네요. 아마 전환 청구권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하락했는데 15억밖에 안 터졌습니다. 만약에 150억이었다. 150억이었으면 제가 공략주로 안 가지고 왔죠. 그럼 제가 어떤 패턴을 노리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자면 양음양 패턴 노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장대 양봉 나왔죠, 지금. 거래 대금 실렸습니다. 그 다음 날 도지. 시간이 하락했으니까 주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이 도지 캔들의 시가를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옴과 동시에 주가가 단기 이평선 타고 추세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 좀 세워드릴게요. 3,405원이 종가입니다. 3,2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에도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추후에 가격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FOMC에서 6차례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죠. 그 소식을 소화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이 됐고요. 오늘 강의는 아주 쉬운 차트 분석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반복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타 주식은 본네입니다.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